네, 제가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실타래가 풀어지면 생각이 난다는 그런 소설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도 방금 이 노래를 듣는데 저만의 나름 살짝 설레었던 그런 콘서트가 생각이 났어요. 제 와이프와의 이야기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어머니가 정말 틈나는 대로 편지를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 없다고 당신이 애인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계속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엄마랑 펜팔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게 뭐냐면 요즘 내가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저보고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트로트, 어머니 노래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군민 노래자랑 할 때 막 1등하고 그 정도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오늘 아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엄마한테 전화해요. 이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에게 내가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참 슬럼프 극복에 가장 좋은 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에게 기도를 하늘 부모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없어가지고 엄마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들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슬럼프 극복에 되게 베스트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저의 희망 나눔인데요. 저는 오늘 룩업 하늘을 보라는 거죠. 부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해놨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누군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며칠 전에 여러분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 우주선을 소행성에게 충돌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나사에서. 왜냐하면 이제 큰 그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 지구가 정말 멸망할 정도로 큰 사고가 된다고 하죠. 재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최근에 나사에서 그 우주선을 소행성이 부딪히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 전에 부딪히기 전에 빛인데 오른쪽은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확 폭발하면서 그 빛을 했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되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어느 대학에서 이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교수거든요. 천체 이렇게 물리학 교수인데 그 하늘을 보다가 어떤 여자 우리 배우와 함께 있는 주인공인데 그분과 함께 곧 소행성이 지구를 부딪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히면 거의 지구가 엄청난 재앙 올 정도의 큰 위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TV 토크쇼에도 얘기하고 정말 유명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각자 자기의 당장의 이슈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 위기를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소행성 그러니까 이 해성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자기 것만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갔더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고 언론에 가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화제 사항이니까 토크쇼 막 계속 가려고만 하고 있고 기업인 막 만났더니 그 소행성에 있는 그 광석을 어떻게 어디에 떨어지는지 이걸 잘 채취해가지고 돈 벌려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디카프리오 열받아가지고 거의 미쳐 날뛸 정도로 사람들한테 제발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곧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의 정말 꼭 언젠가 이런 소행성도 그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우리의 상황들 또 지구의 상황들 국가의 상황들 심지어 내 개인의 상황도 되게 잘 풍자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대부분 넷플릭스 하나씩 있으시죠? 꼭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막 답답할 정도로. 근데 코미디도 잘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룩업이지만 그러니까 룩업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노려보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그 룩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검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지구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냉전의 시기죠.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핵미사일, 옛날 러시아죠. 러시아 옛날 버전이 소련이죠. 이 핵미사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2만 개가 넘게 있어가지고 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50번 이상 파괴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세계화, 뭐 지구촌, 국제화라는 여기 보시는 이런 이미지처럼 세계가 점점 하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세계 평화가 올 것처럼 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신냉전 시대라고 막 합니다.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서로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갈등이 막 강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을 놓고 또 북한을 놓고 이렇게 한국, 일본, 미국이 한 팀,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팀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세계 대전으로 막 비화되죠. 전 세계 군사력 1, 2, 3, 4위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엄청난 그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모습도 좀 있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는 대만이 언젠가는 중국하고 하나가 될 나라, 대만은 불법적으로 또 다른 중국을 점령한 그런 나라라고 중국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의지를 막 밝힙니다. 근데 대만하고 미국은 서로 또 친해가지고 일본과 함께 그걸 막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 관계가 최근 또 있었어요. 펠로시라는 미국의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 대만을 갔는데 뭐 오지 말아라 오라 막 그러면서 이 안에 군사적 긴장감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 긴장감이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막 있었어요. 한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를 해야만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도 있을 만큼이었죠. 전 세계가 지금 예전의 냉전처럼 신냉전 시대로 막 가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죠. 오늘 뉴스를 봤더니 전기값하고 기름값하고 다 오른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위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개입하면서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니 많이 이런 긴장 관계가 막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라고 하는 우리 오징어 게임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신냉전에 어떻게 보면 직접 상징적인 이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진짜 다 곧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구호인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당장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잘 돌지 못해가지고 특히 밀이 잘 돌지 못해가지고 동아프리카만 당장 2,800만 명이 극심한 기아예요. 극심한 단순 기아가 아니고 극심한 기아에 처하기 직전이라 합니다. 이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서 경제 위기가 되면 진짜 힘든 나라들이 정말 많아지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위기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들 속에서 누군가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크라이나 일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부의 일이라고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세계가 얼마나 힘들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지구상에서 신냉전이란 이름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아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을 잡을 거고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겠죠. 잘하면 김정은이 개발한 핵무기를 그 외국인한테 쏠 수 있을 거예요. 남한에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사실 이 전전을 보면 어벤져스끼리 싸우기도 해요. 자기네들 안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갈등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가 되죠.
큰 위기 앞에 사실은 엄청난 큰 위기 앞에 개개인의 갈등, 집단의 갈등은 해소가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셈블이 뭉치게 됐죠. 이렇게 엄청난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예, 가슴 용장해지고 싶을 때 이 영상을 찾아봅니다. 바로 이 타노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 돼가지고 타노스를 마주하고 타노스를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누군가 희생 누구죠? 그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 희생으로 이 타노스를 또 이 위기를 이걸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저 위기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갈등들로 해결되면서 힘을 합칠 수 있게 되었죠. 사실은 이 지구상에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싸우면 안 될 정도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지 말고 긴급하게 대항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의 위기죠. 여러분 1.5도씨 저게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인류는 한 3도씨가 그 100년 전보다 3도씨가 지구가 올라가면 거의 지구는 엄청난 기후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걸 당장 막을 수 있는 중간 목표가 1.5도씨입니다. 지금 1.1도까지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도가 얼마나 크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36.5도인데 1.5도만 올라가서 38도만 되면 아프잖아요. 정상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1.1도가 올랐지만 예년에 비해서 태풍은 50%가 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지역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인 지역은 더 가물어 가지고 산불 같은 사막화가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위기인데 1.5도라고 하는 목표를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정했어요. 꼭 1.5도까지만 통제하고 더 이상은 안 하게 하자. 근데 이제 기후학자들 많은 전문가 예측은 3도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도씨가 되면 정말 인류는 어마어마한 위기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실가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있는 기후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일 어려운 장벽이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 G20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80% 배출해가지고 이미 성장했어요. 근데 이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지역은 다 가난한 국가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기후 협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말자는 합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종교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게 되게 많아서 합의를 하기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이해관계도 너무 충격이 크니까 잘 합의가 안 됐는데 이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전 세계가 정말 엄청난 재앙으로 위기를 맞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2015년에 파리에서 전 세계 195개국의 대통령급들이 다 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의 가장 큰 유엔 사무총장일 때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정을 195개국을 다 사인을 받게 된 겁니다. 거의 유엔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전체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합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기후라는 위기, 전 세계가 처한 엄청난 위기 때문에 이들이 뭉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구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지구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런 신냉전이라는 슬럼프도 있고요. 기후의 위기라는 엄청난 슬럼프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룩업을 한 거죠. 이 지구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기후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195개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원팀이다. 기후 위기라는 타노스 앞에 전체가 어셈블을 제대로 한번 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이런 추세면 1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 위기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합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다 죽는다는 걸 합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좀 야 우리 그만 싸우자라는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아니 지구가 멸망하고 나면 기후의 위기가 다 빠지고 나면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국경지대 서로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반도에도 이런 위기가 계속 있죠.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서로 뭐 국민의힘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10대 20대니 남자 여자니 엄청난 갈등에 있지만 전쟁 하나 나면 엄청나게 심각해지잖아요. 남북이 계속 전쟁의 위기가 있고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6개 나라들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긴장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우리가 마주하면 사실은 남쪽에 있는 남남 통일을 더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남남 통일을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위기를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남북의 위기는 단지 남북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도 이렇게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정치인, 종교인, NGO, 경제인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의미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종교인들도 참여를 한 거예요. 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다 다르지만 남북의 평화롭지 않으면 세계의 평화도 위태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서로가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화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종교인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문화인들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공동의 목표, 지구의 되게 큰 위기 중에 하나인 남북의 문제, 전 세계 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사실 종교의 갈등은 제일 무섭잖아요. 서로 막 심각하게 죽이기도 하고 종교 전쟁이 정말 다른 전쟁에 비해서 잔혹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예전에 85년도에 있었던 세계 종교의회를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세우셨었을 때 다양한 종교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 간의 서로의 차이를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종교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미래가 이렇게 인류의 평화, 인류의 행복이 없이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갈등도 극복해야 되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서로 간에 있는 갈등을 서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올려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엿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문득 개인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되게 갈등이 있잖아요. 포기해 아니면 회피해. 인류의 갈등마저도, 인류의 슬럼프마저도 올려다보는 룩업으로 해결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갈등도 이렇게 룩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모습처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그 아픔에만 집중하게 마련이잖아요.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집중하고 있지 그걸 통해서 있는 더 큰 가치에 대해서 서로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손해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 개인도 계속 나 마음속에 있는 포기할 거냐 아니면 회피할 거냐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갈까라고 하는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나에게 적용하면서 룩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노스라고 하는 더 큰 아픔에 대해서 마주하거나 아니면 더 큰 가치였던 고개를 들면 내 가족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고 꿈도 볼 수 있고 친구도 볼 수 있고 한데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것들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내 마음의 타노스에 대해서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올려다봤을 때 또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나름의 슬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네, 되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네, 하필 제 가족이 멀리 좀 떠났어요. 먼 여행을 가서 오래 안 와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 혼자 집에 가면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슬럼프가 극복이 안 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취했던 방법은 현장에 저 전국을 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맨 처음 했던 것은 제가 했었던 돈 룩업은 룩업은 우리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떠난 것이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룩업 뭘 쳐다봤냐면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해소되고 서로 제 마음속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 찜찜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들을 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와 대안에도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천착하거나 나 스스로만 움츠려드는 모습이 아니라 힘을 다해가지고 고개를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먼 곳을 보았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되게 열리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슬럼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해 보면요, 룩업에 그래서 또 하나의 뜻이 improve, 좋아지다, 나아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룩업이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한 단계 그 자체만으로도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가치를 보는 것으로 나 스스로가 있는 슬럼프를 또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그냥 고개만 들어도, 뭐 꿈과 비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늘만 보아도 내가 갖고 있는 슬럼프가 조금은 해결되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룩업 올려보시고 또 검색도 하고 그럼으로써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